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장세 진단하는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그 PER 같은 것들 이제 주가와 현재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야, 이 미국이나 이 선진국 혹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 저평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경기에 좀 후행하는 성격에서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중심국이 미국 경제도 시원찮은데 지금 후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디스카운트 돼야 마땅하다. 예. 더욱이 한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업종이 중국과 연결이 돼 있는데 중국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당분간 중국발 어떤 호재가 나오기에는 중국 경기 호전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에 기업 이익 증가라든지 이런 재료가 뒷받침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S&P 500 기업의 PBR, 주당 순자산 배율이 2배입니다. 2배. 예. 그것도 이제 트레일링이라고 그러죠. 지난 실적 기준으로 2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8배 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2배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1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배를 그러니까 좀 자산 가치로만 보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한 절반 정도로 평가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미국 기업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주당 자산의 한 2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1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자산 가격 대비 주가 배율의 차이는 2배 차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50% 정도 디스카운트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PBR로도 지금 S&P 500이 16.5배, 우리나라가 지금 PER로, PER로 10배 정도니까 뭐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저평가의 상황이 이제 언제 조금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괴리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계기와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일단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경기가 여기서 신뢰를 조금 더 부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미국 주가는 지금 비싸니 미국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조달 코스트는 지금 굉장히 싸고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쪽에 자기네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근데 경기가 회복되니 미국 경기에 후행하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그래도 최악은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기업 실적의 방향성이 우상향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빠른 속도로 그 괴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진국의 어떤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PBR의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은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러니까 거의 벌어질 만큼 벌어져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기, 뭔가 그 경기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만 나오면 빠른 속도로 좁혀질 가능성은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머징 시장으로 3주째 지금 자금을 유입하고 있고요. 신흥국 전반적인 통화 가치도 지금 3주째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경기 회복 쪽에 조금 초점을 두면서 자금의 물꼬가 신흥국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의 유속보다는 미리 금리를 올린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멀티플을 줘야 되는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인 자본 유출도 적고 또 펀더멘탈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높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어떤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먼저 부실한 신흥국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요. 네. 이거는 조금 몸집이 좀 가볍다라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무래도 좀 무겁고 또 중국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묵직하다 보니 경기가 충분히 세계 경기가 이륙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와도 늦지 않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그래도 최근 3주간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ETF를 앞세운 전반적인 화폐적 현상, 그러니까 저금리를 탈출하는 그러한 해외 자금들, 그런 주식 자금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먼저 안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같은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나 또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조금 더 큰 그런 경제권으로 주식 자금이 몰린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 그 주식과 상관계수라고 하나요? 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데로 가보자. 우리 그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실어서 나간 돈이라면 차별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시장으로 가서 좀 놀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런 해석도 가능할 듯한데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과의 연관성도 뭐 받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조금 경기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흐름에 의한 전통적인 변수에 의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머니게임적 양상이고 자본의 글로벌 플로우에서 생기는 화폐적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쪽 그리고 자기네들 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시장 쪽에서 개별 종목을 사듯이 그런 흐름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도 이제 그 연초가 되면 그 코스닥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거의 매년 반복이 되더군요. 그 재료로부터 좀 민감한 시점이죠. 새로 출발한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선진국 시장에서 이탈한 초기 국면에서는 좀 가볍고 재료가 있어 보이는 주식에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본질적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PER 그러니까 퍼가 우리 시장이 한 10 정도 되고 미국이 한 16.5배 정도 되니까 이 갭이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것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선진국 퍼가 그냥 미국 퍼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 퍼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그 자리라면. 근데 반대로 우리 기업 실적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선진국이 오른 만큼 우리도 따라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그런 국면도 기대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퍼가 뭐 15에서 16배까지 올랐다면 우리도 10배에서 11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외국의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키 맞추기를 해서 한 10% 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의 관건은 어느 나라 퍼가 전 세계 퍼가 사실은 다 동지라 다 하나로 모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나라 증시마다 특징이 있고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고 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금리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저금리다 보니까 조금은 더 높은 시장의 프리미엄 펄을 용인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또 금융시장이 좀 발달돼 있기 때문에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도 항상 좀 선진국은 좀 높은 편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가계자산의 주식시장의 어떤 그 주식의 비중 높고. 이런 것도 높고 연기금의 주식 비중도 높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PBR 순자산 배율이 1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1.4에서 1.5배였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 보면 지금 1배라는 수준은 거의 준 외환위기 수준이라든지 준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대접입니다. PBR 뭐 1배라는 거는. 정상순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외환 위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성장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죠.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약할 때는 사정없이 할인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닐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실적이 가장 앞으로도 상당 기간 헤맬 수 있는 국가의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수출에 올인돼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있고, 또 중국도 아직은 뭐 내수 비중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수출에 아직은 목매고 있고요. 또 그 중국 경제 우리나라 수출이 또 목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구조에서 보면 2중, 3중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풀어서 반대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유동자금의 증시 유입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요인들은 거의 중립이고요. 그렇죠. 오로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 증시와의 어떤 프리미엄, 멀티플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경기의 방향성이다. 경기가 방향성이 만약에 돌아가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의 속성은 경기 순환주들이 많기 때문에 PER 이런 부분을 일단 찍고 올라갑니다. 경기가 한 1년 후에는 이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 있겠지다라는 가정하에서 일단 주가가 한 20, 30% 올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익은 후행해서 경기 사이클과 동행하면서 이제 뒤따라서 올라갑니다. 경기가 만약에 시원치 않으면 미리 올라간 주가가 이제 좀 그 상승분을 일부 그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1년 후에는 더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조금 더 이익이 개선되겠구나 하면서 더 어떤 그 과감한 멀티플 익스펜션, 조금 더 높은 PBR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은 경기 확장기에 급격한 선행적인 PER 상승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선행적인 PER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아쇠, 트리거가 지금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대내적으로 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엔 경기 방향성만 돌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과의 어떤 PER이나 PBR의 갭을 차이를 좁혀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초고성장의 그런 국면이 다시 오겠나. 물론 이제 경기라는 게 순환하는 거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를 구가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성장에서 중간 정도의 성장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중국에 그 많이 의존돼 있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이 저성장이라는 게 이제 기조적으로 굳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만 가지고 투자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도 안 주고요. 오늘도 이제 대신증권인가요? 자료를 냈던데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고성장이 안 되고 현금만 유지하지 말고는 배당이라도 좀 많이 줘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주가에 이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배당은 뭐 지금 한두의 이슈는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배당 성향, 당해 연도 순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액의 비중, 또 배당 수익률 이런 것이 거의 선진국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블루칩들과 경쟁이 되는 해외 주식들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밖에는 우리나라가 배당에 지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장성의 이면 쪽에서 배당 쪽이 조금 미뤄져 왔던 건데 지금 이제 투자도 안 하면서 현금만 쌓아놓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 성향은 낮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사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길은 멀죠. 여기서 이제 좀 산업 구조가 조금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예.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산업 쪽으로 또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M&A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다양한 성장과 관련된 활동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디스카운트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에는 기업들이 역량이 아직까지는 뭔가 내세울 게 없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외국인들의 강한 콜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장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배당 부분은 좀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나라 주식의 할인 요인이지만 이것은 이제 장기 요인이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좀 사줄 거냐 말 거냐. 경기다. 이 부분은 미국 경기의 신뢰성 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미국 금리의 상승,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엔 못 참고 조금 더 위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더 이렇게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일단 멀티플 상승의 네.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과 관련한 그 주가의 움직이면 사실은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뭐 이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우리도 뭐 그 중국의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2% 3%죠. 그 전에는 뭐 이런 류의 성장률이라는 건 거의 위기 때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이 배당 안 하는 대신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당도 투자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가나 또 종합주가 지수의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자, 미국 주식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작년 한 해 동안 30% 이상 올랐고요.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S&P 기준으로 그래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경기하고 관련지어서. 예, 경기로 보면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행 지표가 거의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고, 또 GDP 성장률로만 봐도 지금 1년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작년 1분기가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인데 시장의 멀티플은 벌써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와 있다. 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앞뒤가 주가가 너무나 이제 앞서가 있다. 유동성의 그렇죠. 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게 60년 평균치가 지금 빨간색 선인데요. 빨간색 선이 미국의 그 S&P 500의 과거 실적을 1년 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 PR 수준입니다. 지금 16.5배 정도인데 네. 지금 60년 평균치가 지금 한 16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평균치를 이미 지금 회복됐다. 예. 그런데 보시면 이 평균치 밑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높아 있죠. 이게 2000년 같은 IT 거품 때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격언에 거품은 뭐 조정받는 게 아니다. 다만 터질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겁나네요. 사실은 여기서부터의 미국 시장의 고평가 저평가 논란은 첫 번째는 경기가 계속 신뢰성을 주면 네. 적어도 빠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소한 현재의 PER 수준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별 차별화라든지 순환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분명히 2000년의 IT 거품 때의 어떤 그런 환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얌전한 상태다. 사실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때가 이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역사적 평균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면 지금 거품을 논할 때는 아니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다 경기까지 아직은 차분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당장 눈앞에 와서 연준이 금리를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일부 종목이 PER 50배, 100배, 150배이기 때문에 거품을 조금 토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가 완전히 거품에 쌓여서 이제는 볼 것도 없이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상황은 조금 이르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50배, 100배 뭐 그 이상 되는 주식들이 워낙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버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이유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주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난주죠. 그 중국의 수출입 실적들이 좀 실망감을 주면서 장도 영향을 받았고 예. 지난주에는 1분기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그래도 시장의 그 불안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지표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HSBC PMI 지수가 또 나오죠?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수요일이 이제 글로벌 PMI 발표의 날인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PMI를 마키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지금 중국의 1분기 산업 활동과 전반적인 소매 판매 뭐 등등을 봤을 때는 작년 1분기의 왜곡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저희가 제거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네.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1분기 GDP로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예. 가령 이제 수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에 어떤 1분기에 지나친 왜곡된 지표, 홍콩으로 가장 그런 것들을 수출이 제거하면 수출이 4.6% 늘었고요. 네. 수입이 거의 한 8% 정도 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각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 수요일 중국의 PMI는 뭐 한 선방하는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기에는 아직 좀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순에 내놓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든지. 네. 좀 자잘한 부양책들이 효과를 내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네. 4월 지표까지 나오기에는 그것이 반영되기에는 조금 빠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푼 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이 효과도 4월 달 PMI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그래서 4월 달은 뭐 한 중립 정도의 변수로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지표는 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4월 그 내구재 주문이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은 상당히 목요일 날 내구재 주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가동률이 사실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금융위기 수준을.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용 내구재 주문을 하느냐. 네. 소위 이제 비국방 항공기 제외 내구재 주문이 조금 늘 거냐. 는다고 한다면 아마 고용지표 쪽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인력 투자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목요일 날 내구재 주문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사분기 성장률 속보치도 이번 주에 나오죠? 예. 뭐 우리 거는 잘 안 보더라고요. 예. 뭐 항상 거기서 거기 1% 내외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그 4사분기보다는 어떻게 변할까요? 예, 1분기는 아직은 조금 뭐 중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한은이 3.7%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3.5% 정도로 정부의 좀 시각은 조금은 높습니다. 네. 통화당국의 예측치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1분기엔 조금 실망스러운 GDP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니까 이제 슬슬 2분기의 중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4월 또 3월 이후부터 주가 흐름도 좋고 외국인 매수도 계속되고 또 기간에 특별히 이제 펀드 환매 물량도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나온다 그래서 수급도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2,000포인트 선에 와 있는데 박사님 보시는 2분기 주가 흐름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는 2분기 조금 저점 높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분기까지 저점 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테이퍼링 종료와 경기에 대한 반응을 주식시장이 조금 충분히 한 상태에서 9월, 10월 정도의 지수 고점이 조금 연중 고점이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주도주는 없지만 종목은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경기의 강도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의 어떠한 그 강도가 2004년에서 2007년과 같은 그런 강한 중국발 설비 투자에 의한 그러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전체적으로는 좀 완만한데 과거의 경험상 보면 경기의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 네.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때는 주가가 일단 먼저 올라갑니다. 특히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이 올라가는데 아시다시피 경기에 민감한, 그 국면에서 가장 경기에 유리한 예. 그러한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주도하고요. 이런 쪽이 저희들은 이번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주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룹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소형주 코스피 지수가 4개월째 올라가면서 신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소형주의 개별 종목의 상승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은 장이 살아있다. 그리고 올해 전개되는 장은 대형주의 성장성 있는 주식하고 중소형주가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장임을 1분기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중소형주 중에서 물론 실적 논란과 PER,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차분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일부 성장성 있는 대형주와 더불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의 2등주 내지는 그 경기에 조금 덜 민감한 내수주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소외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서 2008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중국 관련주가 가장 많이 올랐던 2006년, 7년에 삼성전자는 소외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조선주들이 급등하는 시절에서 소외받은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고, 네. 경기 확장 국면에서 소외받은 대형주의 특징은 대체적으로는 정체성이 모호한 주식들. 정체성. 예. 근데 지금은 2004년에서 2007년보다 훨씬 더 정체성이 모호한 대형주들이 많다라는 거죠. 경기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특별히 감동을 주지 못하는 대형주들, 실망은 주지 않지만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닌 그런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한 대형주들이 횡보 내지는 박스권의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상승분까지 성장주가 상당히 엎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올해는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상당히 종목의 차별화에 상당히 더 초점을 둬야 되는, 매년 그렇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사님 같이 이제 그 연구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시겠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하고요,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보고 과연 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우리 주식이 선진국 주식 또는 다른 신흥국 주식에 비해서 비교적 싸게 거래되는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이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미국 경기에 연동돼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만 조금만 보여준다면 그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 이런 분석 주셨고요. 하반기에 지수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그 아래서 주목받는 기업들을 좀 골라야 될 텐데, 큰 주식 중에는 IT 반도체를 꼽아주셨고요. 더불어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큰 사이즈의 그 큰 회사들하고 같이 가는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국면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